네, 지금부터 캡스톤 디자인 5주차에 대한 설명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그 학생들이 보내준 자료를 이용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과 그다음에 앞으로 할 것들, 뭐 보완될 것들 이런 거 위주로 해서 저희가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요. 거의 뭐 한 4, 50분 영상을 찍었다가 올리기 전에 확인을 했더니 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가서 이거 다시 찍고 있습니다. 네. 힘드네요. 이거 듣는 여러분도 힘들겠지만 찍는 저도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그 요번에 이번 주에 진행된 내용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제출한 내용들 확인하는 시간을 일단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팀이 여러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체로 보면 한 5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인원 15이고요. 그 중에 5명은 뉴 비즈니스 모델링이라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4명은 RPA 관련된 창업과 관련된 일을 하고, 나머지는 둘씩 해가지고 그 3팀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팀별로 지금 진행되는 상황들,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저희가 뉴 비즈니스 모델링 팀부터 해서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은 영상이 있으니까요. 영상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했는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 비즈니스 모델링의 발표를 맡게 된 이승환이라고 합니다. 저희 개발 4주차 진행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3주차 결과물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주차 결과물인데 자바 도킹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서 앞에와 같은 창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분석기 패널을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것까지가 저번 3주차 결과물이었는데, 저희 4주차 개발에는 이 도킹과 관련된 기능을 몇 가지 조금 더 추가해보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주차 진행은 화요일날 팀 회의를 진행하였고, 그때 파트를 나눠서 그 파트에 대한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고, 그 파트를 개발하는 것을 수요일날 목요일날 진행하고, 현재 금요일날 개발 일지를 작성하고 그와 관련된 동영상을 지금 제작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4주차 파트는 총 2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이 분석기 패널 안에 트리를 만들고 그 트리 안에 노드를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노드를 클릭하였을 때 앞에 확인 알림창이 뜨게, 다이얼로그가 뜨게 만드는 것까지가 파트 1 부분입니다. 그 다이얼로그에서 얘를 클릭하였을 때 나타나는 이벤트는 여기 안에 도킹 탭 아래 그 노드의 이름을 담고 있는 도킹 탭이 뜨고, 그 노드에 담고 있는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패널을 만드는 것이 파트 2 부분입니다. 파트 1 개발 부분을 보시면은 첫 번째로 만들었던 건 자바 스윙의 JTree를 사용하여서 트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모니터링이라는 프로젝트를 열었을 때 그 프로젝트 안에 있는 그 프로젝트를 관련된 분석 노드들이 이렇게 뜨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이 노드를 2번 클릭하였을 때 알림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그 알림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때 그 알림창은 당연 클릭한 노드의 이름을 담고 있어야지 어떤 알림창인지 알 수 있겠죠? 그 노드의 이름을 담고 있고, 이때 여기까지가 파트 1 부분입니다. 이때 얘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파트 2의 시작입니다. 파트 2는 얘 버튼을 눌렀을 때 새로운 도킹 탭이 나오고 그에 관련된 패널이 나오게 해보았는데, 저희가 create docker이라는 함수를 만들고 새로운 패널이 나오게 해보았습니다. 그
하지만 이렇게 이런 함수를 호출했을 때 첫 번째 문제점이 하나 생기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 문제점은 이미 생성된 도킹 패널이랑 같은 이름의 노드를 클릭했을 때 그 도킹 패널이랑 똑같은 이름을 또 하나의 패널이 또 생긴다는 문제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 가상 태그 종속성 분석을 지금 이 패널이 생성이 되었는데, 이때 또 한 번 그 가상 태그 종속성을 한 번 또 누르면은 이거랑 똑같은 패널이 하나 더 나오게 되었다는 문제가 나타나서, 저희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시맵이라는 것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이 해시맵에 키값의 밸류를 담을 수가 있는데, 이 키값은 중복이 되지 않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해시맵이고, 이 키값의 그 선택된 노드의 이름, 그리고 밸류 값에다가 여기 생성된 패널의 이름을 담아서 그 해시맵을 똑같이 해시맵에 담아서 또 노드를 클릭하면은 중복된 패널이 나오지 않게, 또 다른 말로 키값이 중복되니까 패널이 생성되지 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시맵을 사용하였고, 두 번째로는 포커싱 기능입니다. 포커싱 기능이란 것은 이렇게 중복되지 않은 탭들이 이렇게 다 나부잡이로 있는데, 이걸 한 번 더 클릭하면 알림창이 뜨지 않고 이 클릭한 노드에 똑같은 그 패널이 가장 최상단으로 이동시키게 할 수 있는 것을 포커싱이라고 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포커싱이라는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이 해시맵의 값을 true나 false로 갖고 와서 그 값이 true면, 즉 중복된 키 값이 있으면은 그 중복된 키 값의 패널의 도킹 탭의 경로를 가장 앞으로, 맨 앞으로 옮기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선택된 키 값이 없으면 false로 뜨게 되는데, 이땐 이 키 값이 없다라는 의미는 중복된 패널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니까 다이얼로그 그 알림창이 한번 뜨면서 이 버튼을 눌렀을 시 또 그 패널이 완성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험 부분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화면이 저희 4주차 개발 목록이고, 파일, 분석, 태스크 케이스, 도움말, 이렇게 네 가지 메뉴 항목이 있고, 프로젝트 열기를 했을 때 이렇게 탐색기가 뜨기까지만 여기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를 열었을 때 그 프로젝트의 이름이 트리가 나오고 그 아래 분석 노드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노드를 두 번 클릭하였을 때 존재하지 않는 태그 분석을 실행하시겠습니까? 라는 알림창이 뜨게 되고, 이때 예 버튼을 누르면은 그와 관련된 도킹 탭, 그리고 그 패널을 JTable을 담고 있는 패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상 태그 종속성 분석을 클릭해서 아니오를 누르면 당연히 패널은 나오지 않게 되고, 많은 패널을 두게 되고, 이때 존재하지 않는 태그 분석을 한번 눌러보면 이와 관련된 패널이 최상단으로 이동이 되게 합니다. 개발 일지는 적진 않았지만 세부 개발로는 이렇게 밖으로 빼는 기능과 다시 집어넣을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최하단으로 밀 수 있는 기능을 추가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전체 화면도 가능하게 만들었고, 물론 이렇게 뺄 수도 있게, 자기가 직접 뺄 수도 있게 하고 이렇게 붙일 수도 있는 것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희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저희 마무리 단계는 문제점과 개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하면은, 좀 더 기능은 기능대로 묶고 뷰는 뷰대로 묶을 수 있는 클래스 부분을 좀 더 나눠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자바 소스가 파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좀 너무 세분화가 안 돼 있어서 소스가 너무 좀 더럽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다음 주 일정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탐색기를 열어서 프로젝트를 읽고, 그 프로젝트를 읽은 거를
분석한 결과를 화면에 표출할 수 있는 부분이 다음 주부터 진행할 일정의 계획입니다. 여기까지가 4주차 뉴 비즈니스 모델링의 개발 진행 사항이었고 발표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렇게 지금 발표를 해서 보내줬어요. 지금 요 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내용을 당겨보면 요거 가지고 설명을 할까요? 지금 어떤 회사에서 그 개발된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의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 파일들이 정말 멀쩡한지 어떤지를 이제 분석하는 그 분석기하고 테스터 도구를 만드는 건데, 그때 꼭 필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뭐 생각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트리로 메뉴를 만들고요. 이 위에도 메뉴가 있고, 메뉴를 만들고 선택을 하면 여기에 이제 탭 형식으로 이제 올라오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이제 테이블 형식으로 이제 찍으면서 필요한 거, 필요 없는 거, 문제가 있는 거, 문제 없는 거, 이런 걸 분석하는 그런 도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한 준비로 지금 이렇게 학생들이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뭐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아직 소스를 못 봐서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클래스를 하나로 만들었다고. 말도 안 되죠, 그죠? 어쨌건 가능한 한 그 의미 있는 기능끼리 이렇게 좀 분리를 좀 해놔야 나중에 이걸 재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건 그런 것들도 계속 고민하면서, 이제 아직 전체적인 그림이 안 나오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조금씩 신경 쓰면서 이제 하고, 좀 더 이제 진행할 내용들, 앞으로 진행할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 중에 어쨌건 팀별로 연락을 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잘하기를 바라면서 일단 이 팀은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할게요. 자, 그 다음 팀은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그 사물인식 스탠드를 만드는 팀인데, 일단 지금 발표하는 순서는 일단 음성이 들어가 있는 그 팀 먼저 이제 발표하는 걸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 팀도 발표 내용을 들어보고, 그리고 다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를 맡게 된 김상호라고 합니다. 이번 저희 팀 발표는 전체적인 진행 현황과 설계 및 개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팀원은 박준서와 김상호 두 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배움을 통해서 지식을 얻자는 뜻으로 휴먼 러닝이라는 팀명을 만들었습니다. 프로젝트 명의자 주제로 사물 인식 스탠드를 정했는데, 이를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책상에 사물들로 인해 책상이 더럽혀져 있거나 사물이 제자리에 없을 때 사용자들에게 알려주고 책상의 정리를 쉽게 도와주는 사물은 없을까? 이런 주제를 토대로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진행 현황으로서 1, 2주차에는 설계 및 계획을 진행하였고, 3주차에는 사용할 API와 라이브러리를 조사하고 필요한 물품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구입을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용을 정리하면서 발견한 문제점을 토대로 설계를 이제 보완하게 되었고, 이제 4주차에 진행할 일들을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4주차 진행 현황으로 이제 제가 물품을 수령하였고, 물품의 사이즈와 이제 규격 등을 측정하고 제품을 모델링을 구상하여 3D 모델링을 착수하였습니다. 이제 박준서 군은 소프트웨어 초기 설정을 착수하였는데, 라즈베리 파이 3B 플러스를 기반으로 라즈비안 OS를 설치하였고, 오픈CV, 욜로, 플라스크 등등 기타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마쳤고, 개발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라즈베리 파이 외부 접속 및 기타 소프트웨어 초기 설정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사용할 라이브러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픈CV는 인텔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로 컴퓨터 비전, 머신러닝과 관련된 다양한 알고리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욜로는 포코 데이터 시트 기준으로 학습되어 있어서 80개 종류로 디텍션을 할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은 그런 데이터들이 포함되어 있고 몇 줄 안 되는 코드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플라스크는 파이썬 기반의 웹 프레임워크이며 저희는 이것을 이용하여 웹 서버를 만들 예정입니다. 소프트웨어 구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머신러닝 라이브러리 사용입니다. 오픈CV의 API 라이브러리 기반으로 파이썬을 이용해 코딩을 하였고 욜로 데이터를 통해 촬영된 사진이 분석되면 사용자가 어떤 사물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로 웹서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초기 설정으로 사물들의 위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찍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초기의 사진을 초기화할 수도 있어야 되며 사물 분석을 시작, 중단해주고 사용자에게 알림을 중단할 수 있고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흐름은 사용자가 웹서버를 이용하여서 초기 설정 버튼을 누르면은 사용자의 책상을 이렇게 촬영하고 욜로를 통해서 사물을 분석하면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형식입니다. 사용자가 만약에 이제 시작을 누르면 설정한 시간대로 사진을 촬영하고 초기의 사진과 비교하여서 사물들의 상태를 분석하는데 만약 초기에 설정된 값과 그 사물들의 위치, 이제 사물들이 다른 사물들이 있다거나 그런 걸 발견하게 되면 이제 사용자에게 소리로 피해조를 이용해서 알려줍니다. 다음으로는 발표자인 제가 진행하고 있는 모델링 구조입니다. 이제 책상에서 어울릴만한 사물을 찾던 중 흔히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LED 스탠드를 선택하게 되었고 이제 3D 모델을 이용해서 외관으로 나오는 선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시각적으로도 보기 좋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발표도 잘 봤습니다. 잘 봤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좀 미리 좀 더 얘기를 좀 진행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좀 더 앞으로 가볼까요? 이 팀에서 이제 설명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여기 안 나타나게 하고 싶은데 자 여기를 보시면 여기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가 오픈CV라고 해서 컴퓨터 비전 해주는 그 라이브러리 쓰고 욜로라고 하는 그런 애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크라고 하는 애를 쓰는데 지금 보면 어쨌건 오픈CV라는 애가 그 화면에 보이는 것들 그 다음에 욜로라는 애가 그 내용 학습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 이쪽에 저희가 이쪽에 아까 전에 학생들이 보여줬던 사진을 보면 그 욜로라는 애를 하면 실제로 이렇게 다 디텍션을 다 해주거든요. 디텍션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오픈CV라는 애도 요 기능이 사실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 팀은 정확하게 이걸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를 뭔가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써서 이런 걸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기존에 있는 거 붙여서 하겠다라는 그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어떤 거를 보여줄 건지 그런 게 사실은 좀 더 있어야 될 거거든요. 이걸 하는데 굳이 그 욜로를 써서 뭐 한다라고 하는 게 조금 와닿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뭔가 조금 더 디테일한 게 있든지 아니면 좀 깊은 내용이 있든지 아니면 뭔가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요거 구현하는데 얼마 걸릴까요? 제가 볼 때는 한 이틀 정도면 더 만들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이거 다 있는 소스들 다 있는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캡스톤이라고 얘기하기엔 좀 약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캡스톤은 의미가 뭐냐면 이 여러분이 이제 뭐 실제로는 이제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해서 실질적인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이제 그렇게 해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캡스톤의 의미다 보니까 그냥 뭐 인터넷에 있는 거 가지고 요거런 거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는 조금 약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를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라고 들고 나갔을 때 그거를 회사에서 볼 때 이 친구들은 되게 의미 있는 일을 했구나 라고 얘기하기에 너무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특이한 걸 좀 해보든지 뭐 이렇게 해서 조금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조금 더 의미 있는 내용을 좀 붙여서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RPA를 하는 팀들이 있는데 그 RPA 하는 팀들은 음성은 녹음이 안 된 상태로 지금 와서 저희가 간단하게만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기 전에 저희가 일단 먼저 잠시만요. 저희가 사용하는 도구는 UiPath라고 하는 툴을 사용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생긴 UiPath라는 애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찍으면 그 프로젝트별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만들어진 프로젝트를 불러오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면 이런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열어보면 블록으로 된 애들을 이용해서 뭔가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애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능들, 뭐 어사인 한다든지, 뭐 한 줄 쓴다든지, 뭐 메시지 박스를 찍는다든지 라고 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미리 액티비티라는 이름으로 블록으로 만들어져 있는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최근에 이제 자동화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학생들은 요 도구를 이용해서 크롤링하는 뉴스 크롤링하는 그런 일을 한번 이번 주에 하고 있고요. 학생들의 최종 목표는 여기에 있는 요런 기능들을 직접 구현을 해서 이런 툴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라고 하는 게 일단 기본 지금 취지입니다. 그래서 만들기 전에 기능을 익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학생 중에 한상원 학생이 만든 대부분 학생들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친구의 내용을 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설명이 없어서 제가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이 웹사이트를 최대 크기로 늘려주고요. 그 다음에 웹사이트에서 뭐 특정 검색어를 넣어서 뉴스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검색이 된 내용을 아까 전에 보듯이 폴더를 만들고 거기에다 이렇게 이 친구는 웹사이트를 저장하도록 했는데 그 웹사이트가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도록 이제 합니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동작이 이 친구가 마우스를 누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UiPath라고 하는 도구가 자동으로 이제 해주는 거죠. 우리가 이게 프로그램 해놓은 거에 따라서 이렇게 동작이 돼서 저런 정보들을 이제 수집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일명이나 이런 것들도 자동으로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 우리가 원하는 스크래핑이 된 다음에 그 내용을 보면 저렇게 웹사이트가 잘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걸 하기 위해서 모았던 저장 파일들, CSV 파일 같은 것들도 열어보면 내가 크롤링한 정보들을 저렇게 잘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경우는 내가 원하는 접속을 해서 크롤링 해온 정보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CSV 파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저 URL에 해당되는 부분에 접속을 해서 실제 그 웹사이트 정보를
가져와라 라고 하는 게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그 신문기사를 땡겨와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게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게 저희의 이제 목표였는데, 어쨌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웹사이트를 사이트를 불러오는 그런 동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제 구글에서 인하공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검색을 해서 가져오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잘 보시면 여기 구석에 보면 요 C자가 있는 어떤 확장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게 클리어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저게 뭐라는 거냐면,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웹사이트에 보시면 옆쪽에 뭔가 잡다한 정보들이 이렇게 있는 거를 제거해 주는 일을 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신문 기사를 이제 읽어오는 그런 동작을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동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다른 친구도 거의 유사한 동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그 해당되는 정보를 하는데, 지금 제 조건이 서로 다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한번 해와라 라고 하는 건데, 원래는 이렇게 웹사이트 하나, 그 다음에 페이스북 하나, 그 다음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아예 좀 다른 종류의 그 SNS를 좀 검색을 하자라고 하는 건데, 지금 보면 다 웹사이트를 그냥 그 서로 다른 서치 엔진을 검색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 게, 지금 조금 전에 화면에서도 잠깐 나왔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보는 신문은 옆쪽에 이렇게 잡다한 정보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저 위에 있던 클리어리라고 하는 애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면, 지금 좀 이따 나타날지 모르는데, 네, 이런 식으로 양 옆에 정보들이 이제 사라진 형태로 이제 잡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름 표준화를 만들어서 요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사실은 저 클리어리라고 하는 도구가 없으면 이거 사실 처리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이트들마다 서로 다른 그 태그 방식을 쓰고, 웹에 뭐 아주 특별한 표준으로 꼭 뭘 할 때는 어떤 형태로 시작해야 된다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해서 보통 검색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를 저 도구가 이제 해결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어쨌건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해서 저런 일들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학생들은 이제 신문 기사들 이제 크롤링해서 내가 원하는 폴더나 뭐 그런 파일 이런 곳에다가 파일로 떨어뜨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이제 가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동화라고 하는 부분에 많이 익숙해져 가고 있는 중이라서 최대한 빨리 적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저런 툴도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친구도 엑셀 파일에다가 지금 보면 저렇게 크롤링 정보를 가져왔고, 신문 기사를 이렇게 긁어서 가지고 왔죠. 지금 여기 보시면 신문 기사 잘 들고 왔는데, 저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좀 잡다한 내용들이 이렇게 좀 들어간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저 툴에서 들어가 있는 여기 있는 요런 이상한 글자들 있죠. 이게 클리어리라고 하는 애를 가지고 동작을 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잡다한 코드인데, 저건 나중에 저희가 제거해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지금 크롤링 된 정보를 지금 하나씩 다 열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동작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창업팀은 4명인데 지금 3명 거에 대한 동영상을 봤고요. 한 명은 영상을 보내오긴 했는데
약간 영상이 이상한 건 아닌데 어쨌건 그 직접 보여주기가 그래서 요게 그 친구가 그 백상현이라는 친구가 작성한 건데 여기 보시면 툴들 중에 요런 애가 있습니다. 뭐 샌드 핫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원래는 키보드를 눌러야 되는데 얘가 자동으로 이걸 눌러줍니다. 그러니까 Alt Shift C라고 하는 키를 자동으로 누를 수 있도록 이런 기능도 여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구현되어 있어서 그걸 이용해서 요거를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RPA 같은 툴들은 프로그램을 모르는 사람도 아주 쉽게 짤 수 있도록 되어진 건데 여러분이 잘 알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도구이구나 라고 해서 혹시라도 나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런 기능들도 저희가 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만들어 보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그 홈페이지 만드는 팀이 있는데 그 페이지 내용도 저희가 잠깐만 좀 볼게요. 잘못 눌렀다. 잠시만요. 자, 여기는 이제 홈페이지 심폐소생술이라고 해서 학과 홈페이지를 한번 고쳐보려고 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학과 홈페이지에 대해서 분석해 가지고요 처리하려고 하고 여기 보는 단계별로 진행을 한답니다. 프로젝트 재설계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요 그림은 한번 저희가 같이 보면 좋은데 요거는 아마 이 팀이 스프링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써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여러분에 해당되는 클라이언트가 뭔가 요청을 하면 이 디스패처 서블릿이라고 하는 애가 컨트롤러라는 애를 이제 불러서 동작을 합니다. 이 컨트롤러는 필요에 따라서 이쪽 영역 여기 보면 DOA라고 잘못 쓰인 겁니다. DAO예요. DAO. 좀 자료를 좀 잘 땡겨오지. 잘못 땡겼네요. 자, 어쨌건 DAO라고 하는 애 혹은 DTO라고 하는 애를 가지고 여러분이 데이터를 다룹니다. DB로부터 어떤 정보를 불러오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모델이라고 얘기해요. 모델. 데이터를 그러니까 프로그램 안에서 웹 안에서 이제 처리되는 이런 정보들을 다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제 모델을 여기서 다루고요. DB랑 연동해서 모델을 다루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어를 하고요. 컨트롤을 하고요. 여기 보면 화면이 있는데 이 화면을 저희가 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많이 듣는 모델과 여기 모델이죠. M 뷰와 V 그리고 제어라고 하는 C라고 하는 애까지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MVC라고 얘기합니다. 어쨌건 이런 MVC 모델을 쓰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로 다 뭉치는 게 아니라 이제 분리를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요즘 처리하는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분화하면서 할 거고 이 팀은 이제 스프링을 쓸 건데 스프링 중에 STS4라고 하는 그 버전을 이용해서 지금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자, 요것도 잘 보시면 얘는 지금 스프링 뭐 3점대, 4점대 이런 걸 쓰고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 스프링은 5점대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뭐 스프링 부트라고 하는 걸 쓰려면 여기 있는 요거 STS라고 하는 애에 요 4 버전 요거를 쓰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굳이 이렇게 따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요. 이클립스에다가 이클립스에 보면 마켓플레이스에 가서 그냥 설치하시면 돼요. 혹시 그 지금 저랑 같이 캡스톤 하는 사람들 중에 혹시 스프링 부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제가 요번 학기에 그 링크반 쪽에서 스프링 부트 가지고 수업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용하려고 사실은 동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혹시 필요한 사람들 얘기하면 그 동영상 통해서 스프링 부트가 뭔지 또 배우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질문도 하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건 여기 스프링 부트를 이제 사용하는 팀이고요. 뭐 서버는 뭐 톰캣을 쓰는데 요즘에는 스프링 부트에서는 톰캣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설치해서 뭐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면 뭐 SQL 디벨로퍼라는 걸 쓰는 걸 봐서는 오라클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실제 적용 시 학교 DB를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학교 DB를 직접 연결하기는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학교 DB를 쓰지는 아마 못할 것 같고 재미있는 환경에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듯이 뭐 독학을 해서 시작한다라고 했는데 독학하지 마시고 저한테 물어보시거나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좀 놓쳤는데 여기 보면 독학해서 시작하기에 데이터 수집하는데 시간이 이런 거는 뭐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뭐 이런 거 금방금방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스프링을 이용해서 게시판과 로그인 페이지 만든다고 했는데 로그인은 보안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큐리티라고 하는 개념은 좀 나중에 난해하기 때문에 꼭 넣긴 넣어야 되지만 좀 잘 확인하시고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게시판 기능은 아마 다음 주 그 제가 올리는 그 스프링 동영상에 보면 게시판까지는 그냥 한 2주 만에 그냥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기능이 아니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팀은 이렇게 학교 홈페이지를 만든다라고 했는데 사실 솔직히 조금 걱정인 거는 뭐 이 팀이 만든다고 해서 제가 뭐 따로 더 말리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홈페이지를 캡스톤으로 만들어서 그 사회로 나간다. 이게 사실 요즘은 큰 메리트가 없거든요. 왜냐면 지금 만든다고 하는 홈페이지는 정말 좀 표현이 좀 그러면 누구라도 다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뭔가 참신한 기능이 들어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기존에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소스들 묶어가지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그거를 뭐 특별한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좀 걱정은 있습니다. 물론 홈페이지를 아주 끝내주게 잘 만들면 되겠죠. 뭐 그럴 거라 생각하고 많은 아이디어를 낼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희가 진행하는 이 캡스톤 디자인은 요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포트폴리오를 생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취업을 했을 때 당신은 학교에서 뭘 했습니까? 라고 할 때 저는 어떤 걸 해봤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봤는데 바깥에서 봤는데 회사에서 봤는데 이거 너무 평범하잖아 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는 메리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시간이 있을 때 이럴 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도전들이니까 여러 가지 최신 기술들 그리고 최신 방법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의미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냥 학점 받아야지 라고 하면서 쉽게 가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은 뭐 따로 빼주겠습니다. 저도 뭐 크게 신경 안 쓰면서 이렇게 진행할 건데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어쨌건 시간 내서 의미 있게 뭔가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좋은 결과물들을 가지고 나중에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취지이기 때문에 너무
간단하고 단순하게 편하게 이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의미 있는 프로그램 만들어서 정말로 나중에 내가 회사에 내밀었을 때, 얘는 뭐, 야, 학교 다니면서 이런 것도 해봤구나 하고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아이디어가 참신한, 그러니까 기술이 일반적이면 아이디어가 참신하든지, 아이디어가 그냥 그러면 기술이라도 최신을 쓰든지 라고 해서 뭔가 좀 의미 있는 변화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벌써 캡스톤이 5주가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뭔가 이제 좀 보이는 것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다고 해서 그냥 이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요. 계속 준비하시면서 고민하시면서 이렇게 자료 만드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번 주에 봤듯이 영상에 좀 음성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구나, 이 친구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자기 팀에서 한 것들을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생각이나 뭐 고민, 문제점 뭐 이런 것들도 잘 담아서 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나중에 다 모아서 여러분들이 여러 자료로 써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잘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보면 반디라고 하는 툴을 쓰시거나 아니면 오캠이라고 하는 툴을 쓰시면 소리나 영상 뭐 이런 것들을 다 쉽게 넣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발전된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이번 주는 일단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